자, 시작합시다. 두 번째로요. 오늘 지금 하는 거는 이어서 독립회폐와 대한제국 2번이죠. 제가 2번이라고 해야 되겠죠. 먼저 1번에서 2번으로 자연스럽게 두 개로 됐어요. 오늘 지금 수업 듣는 부분이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가끔가다 한국사 수업을 하나 듣다 보면 한국 선생님들이 두 종류가 많죠. 첫째, 너무 재밌어, 막 재밌어. 근데 말 앞글자 따갖고 막 뭐뭐뭐 해갖고 재밌다고. 옛날에 뭐 그게 어땠냐, 여자들이 남자들이 그때 그거 보면서 뭐 해겠어, 뭐 재밌죠. 근데 가끔가다 이게 역사인가, 만담 아닌가 이런 느낌 들 때 좀 아쉽죠. 또 하나는 어떤 수업은 학교 다닐 때 많이 느꼈어요. 그냥 줄을 읽으세요, 그냥. 흐름도 없고 진지하고. 역사는 맞아요. 오류도 아니에요. 근데 그 전공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드는 수업. 제가 역사를 좋아했고 역사 교육과를 나왔고 역사 선생하고 학원 강사하면서 늘 고민해봤던 게 이 두 가지예요. 꽤 많은 분들이 이 중에 한쪽으로만 가는 거죠. 재밌어요 막 이러고. 좋은 수업이에요. 말만 어떻게 보면 좋기만 하죠. 이 두 개를 연결하는데 굉장히 힘든데 저는 다 해야 된다고 봐요. 왜? 연구자가 아니거든요. 대학 교수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학생들한테 책 읽어봐라. 그러면 선생님 뭐가 필요해? EBS 봐라. 책 많아요. 역사 선생님 대한민국에 다 없애야죠. 그러면 쉽게 설명해주면서 깊이 있는 내용을 풀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쉽게 해야 돼요. 학생들이 그 결과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역사 더 싫어하는 애들이 많아요. 역사는 좋아하는데 역사 선생님이 싫대. 그 소리는 안 해야게 해야죠. 자, 어쨌든 그건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는 깊이를 가져가야 돼요. 그냥 만담하시 노는 사람, 역사를 좋아했는데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하는 수준에서 본인이 못 벗어나거나 그쪽으로 경쟁자로 살 게 아니라면 유재석이 역사 설명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재밌게. 그러나 그거하고 다른 점을 공부해야죠. 그렇다고 막 논문 쓸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원점으로 갑시다. 이걸 가뜩 맨날 독립협회 이거 따따따따 대한제국 따따따따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봐도 그렇고 역사 좋아하는 사람이 봐도 어이없거나 이상한 거 있지 않았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느꼈고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가보기로 을미개혁 아간파천 대한제국이래. 근데 아간파천은 얼마나 했으면 남의 나라 땅으로 들어간 거잖아. 러시아 공사관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긴 외국 땅이라고. 치해복건지요. 조선이 왕이 것이고 경복궁 가봤자 그렇게 넓은데 왜 러시아 공사관 2층에 방 2개짜리 얻어서 생활하냐고. 물론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갔죠. 그게 이해된다면 왜 돌아오냐고. 그러면 생명의 위협을 안 느껴요? 1년 뒤에는? 멘탈을 강화시킨 거야? 아니에요.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1년 만에 돌아왔는데 남의 집 살이 할 정도로 그렇게 약했던 나라 고종이 갑자기 황제의 나라 제국. 어이없지 않니? 이거 누가 제국으로 봐? 다시 한번 봅시다. 독립협회가 있어요. 독립회가 황궁을 요구한 건 이해가 되죠. 돌아오세요 전하. 그때 독립협회가 돌아온 다음에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가 되는 것을 독립협회에서 찬성했겠니 반대했겠니? 이 고민이 없다면 진짜 달달 나열만 공부만 한 거예요. 했겠니 안 했겠니? 독립협회는 왠지 안 했을 것 같은데 해요. 전하 황제의 나라가 되소서라고 해요. 그래서 황제가 돼요. 두 번째, 당시 독립협회가 아간파천 시기에 싸우고 있을 때 그 독립협회 맞은편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의 특징이 뭐예요? 러시아와 친한, 우린 칠러 수구파라고 불러요. 칠러파죠. 그들은 대한제국 선포에 찬성하겠니 반대하니? 찬성해요. 전하 황제가 되소서. 그래서 양쪽, 요즘으로 따지면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다 황제가 되라고 해서 된 거예요. 이해되니? 된 거죠. 다만 동상이몽이죠. 둘이 생각하는 황제의 뜻이 달라요. 이쪽은 어때요? 독립협회는 전하 황제가 되소서. 어떤 황제?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어디? 영국. 그 당시엔 영국이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스린 영국. 세계적인 대제국. 그 대제국의 황제가 대영 제국이죠. 영국 여왕 황제라고. 영국의 황제 여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 제일 강한 나라가 입헌군주제예요. 분리만 하나 다스리지는 않아요. 신하들이
나라를 다스리.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전하한 거죠. 그리고 칠러 수파도 뭐예요? 전하 황제가 되소서. 어떤 황제? 영국만 있는 게 아니죠. 러시아에 짜르라는 전제 군주정이죠. 말 한마디면 다 죽일 수도 있고 전제 군주정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둘 다 어떤 나라이든 간에 황제가 되는 건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돌아오고 황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또 하나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적으면 첫 번째 광무 연호 보시고요. 연호가 광무 플러스 황제 즉위식을 하죠. 어디서요? 황제 즉위식은 황구단이라는 곳에서요. 지금의 서울시청 앞에서 명동 사이가 다 축구장 넓이 급이 황구단이라는 엄청난 공간이 있었어요. 황제 즉위식을 거기서 한 거죠. 그러나 나라가 망한 뒤에 쪽발이 일본 애들이 아이고 망한 나라의 황제는 개뿔 다 때려 부시고 그 자리에 호텔 지었죠. 놀아라 막 하면서 지금의 플라자 호텔 서울시청 앞에 있는 또 옆에 있는 웨스틴 조선 호텔 이런 호텔들 지은 거죠. 그 결과 황구단의 흔적은 거의 없어지고 지금 웨스틴 조선 호텔 앞마당에 황궁무라는 작은 부속 건물 하나 남아있어요. 어쨌든 근데 우리도 또 다시 고민이 되죠? 어떤 고민이 드냐면 고종이 황제? 이거 좀 오바 아니야? 지 앞가림도 못하는 느낌인데? 그럼 그게 되겠어? 바로 전전년도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간 사람이 갑자기 이제 황제라고 선언하면 강해져? 이게 왜 가능해졌냐 이거야. 이거는 동아시아 세계사적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못하는 순간 이 순간이 다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있어요? 1897년 초에 바로 이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로젠 니시 협정이 체결돼요. 교과서에 안 나와요. 그러나 저는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이해할 수 없다고 봐요. 갑자기 무슨 대한제국이에요. 로젠 니시 협정은 뭐냐면 러시아 외무장관 로젠과 일본 외무장관 니시가 협정을 맺은 거죠. 두 나라가 지금 부담스러워요. 왜? 요 사이에 1894년에서 96년까지 만 2년의 기간이 있었죠. 2년 동안 우린 관심 없는데 정권이 몇 번? 4번 바뀌어요. 2년 사이에 4번 바뀌어요. 어떻게? 보면 알죠? 청일전쟁 승세를 잡고서 친일 정권이죠. 일본 정권이죠. 친일 정권. 근데 어떻게 돼요? 전쟁 끝났어요.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그랬더니 갑자기 요동 배상금과 함께 요동을 일본한테 주라고 청나라가 주게끔 돼 있었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나타나서 삼국간섭 세 나라가 가서 일본한테 힘없는 청나라한테 요동 돌려줘. 이거 삼국간섭이라고 하죠. 그 삼국간섭을 한 결과 어떻게 돼요? 조선 정부 내에 있는 왕비가 특히 그랬지만 대세는 러시아구나. 그래서 어떻게 가요? 일본에서 갑자기 칠러 정권, 삼국간섭 직후에 칠러 정권이 된 거죠. 이렇게 되자 위기감을 느꼈던 일본. 전쟁을 이겼는데 결론이 뭐야? 칠러파가 득세하죠. 그러자 위기감을 느낀 일본에서 어떻게 해요? 당시 을미사변을 일으킨 거예요. 을미사변은 계획적인 거죠. 왜? 동아시아 선택자는 알죠? 이때 을미사변의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이노우에예요. 들어본 적도 있을 수 있어요. 공부 좀 했다는 학생들은 아빠 엄마도 이노우에가 핵심 인물이에요. 이노우에는 일본 전직 총리였던 사람인데 갑자기 삼국간섭 직후에 조선에 주한 일본 공사로 와요. 전직 총리, 우리나라 따지면 대통령 하던 사람이 외교관으로 온다? 이건 격이 안 맞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이 갑자기 대통령 그만둔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우간다 외교관? 안 해요. 자기 대통령 시절에 명령하던 외교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 일개 외교관 안 한다고. 그냥 안 하고 말지 안 한다고. 근데 전직 총리가 주한 일본 공사 외교관으로 와요. 파격이죠. 스스로 자청해요. 그러더니만 뭔가를 준비했어요. 얘가 준비한. 이때 다 짠 거죠. 이노우에가 전직 총리였던 이노우에가 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갑자기 사표를 내요. 그리고 후임자를 지가 지명해요. 누구예요? 미우라라는. 이 미우라라는 사람은 이노우에의 경호원 출신으로 육사 나온 군인 출신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외교관, 문과 학생들은 더더욱 알 거고 외교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사 나와야 되니? 의대 나와야 되니? 아니죠. 문과 정치외교과든 무슨 과 나온 다음에 시험 보고 국립외교원 나와서 외교관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라인은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판검사나 의사와는 완전히 다른 길이죠. 군인과 길도 달라요. 근데 군인 출신인 사람을 주한 일본 공사로 갖다 놔요. 뭘 의미할까? 외교를 기대하는 게 아니죠. 전직 이노우에의 경호원, 군인 출신 이 사람이 잘하는 게 뭘까? 그리고 얼마 뒤에 을미사변이 터져요.
아마 이노우에가 미우라를 자기 측근이죠. 경원했던 사람이니까 얘한테 너가 공사로 가고 이거 잘하고 주변 국가가 욕을 할 거야. 아마 욕을 먹을 텐데 너도 감옥 갔다 올지 몰라. 몇 달, 한두 달 내로 빼줄게. 다 약속한 거죠. 그럼 이노우에가 직접 하면 되잖아요. 그건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전직 옆나라 거의 국가 수반이 됐던 사람이 우리로 따지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일본 아베 싫다고 요즘 일본 아베 아프던데 하더니만 문재인 대통령이 또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그만둔 뒤에 가서 아베 만나는 자리에서 갑자기 독침으로 훅 하면 야 뉴스에 뭐라고 나겠니? 대한민국 대통령 일본 총리 독살하다. 그건 아니죠. 정말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되니? 국가 이익을 위해 국정원을 시키죠. 그럴 때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국정원이 하겠죠. 대통령은 좀 모양이 안 빠지잖아. 이때 이노우에가 전직 총리 출신인데 옆나라 왕비 죽였다? 거기에 핵심 헤드라인은 한 명만 나와요. 어차피. 그러니까 어떻게? 지 측근 경원 출신의 군인이었던 미우라. 그래서 지금도 을미사변하면 미우라 공사 얘기 나오는 사람 많아요. 역사 공부를 그냥 단편적으로 하는 게 미우라는 사실 희생양이죠. 걔가 중심이 아닌데 어쨌든 왕비를 죽였잖아. 그렇죠. 그러자 어떻게 해요? 을미사변 직후에 일본 정권이 된 거죠. 그래서 을미개혁된 거죠. 그러자 여기에 또 위기감을 느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칠러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아간파천으로 러시아 정권을 다시 세운 거죠. 이 사건이 불과 1894에서 96년 만 2년 동안에 정권이 4번 바뀌었다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니? 원래대로라면 아간파천에 있는 고종이 독살당해야 돼. 을미사변2. 거기에 또 대한 반발로 그의 아들 세자 순종이 아간파천2를 해야죠. 그래서 계속 바뀌었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뀌냐고. 지금 2년 사이에 4번의 정권 교체에 피로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가진 러시아, 일본 둘 다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외무장관 로젠과 리시가 만나서 어떻게 해요? 몇 가지 합의해요. 그게 뭐예요? 첫째, 아간파천에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일본한테 고종 황제의 안전을 보장한다. 또한 그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어떤 게 있냐면 러시아나 일본이 둘 다 욕심내는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바로 만주와 조선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이 어떻게 해요? 양쪽 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로젠 리시 협정에서 이 두 지역을 중간지대로 절충하는 거죠. 둘 다 요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 고문단도 서로 파견하지 않고 땅도 요구하지 않는다. 기타 등등을 합의했어요. 이걸 이해하면 자 이제 봅시다. 가끔가다 만민공동회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만민공동회에서 이권수호 운동하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 당시 러시아가 부산 앞바다에 있는 섬 저령도라는 지금의 영도인데 저령도라는 섬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 조차하는 것을 저지해요. 만민공동의 독립협회의 업적으로 많이 외워둬야 돼요. 근데 우리끼리 얘기해봅시다. 맨날 외우니까는 만민공동이 잘해야 10,000명이에요. 종로에서 10,000명. 여러분 학교 학생들 다 합쳐봐. 1,000명이면 1,000명. 그거 약간보다 더 많은 거야. 그 학생들 모여서 종로에서 외치면 되니 러시아한테 저령도를 빌려주지 마라 라고 했더니 저지가 됐어요. 러시아가 안 할게 라고 해요. 외치면 되는 거야? 알라딘의 진이야? 외치면 돼? 그럼 니들도 외쳐. 올해 수능에 하나요. 대학 정원을 10배 늘려라. 의대 정원을 20배 늘리고 서울대는 100배 늘려라. 거의 반타직해도 연고대 가게 해라. 왜 외치지? 애들이 외친다고 되겠어요. 좀 되게 또라이 같아요. 근데 외친다고 되냐고. 이걸 왜 믿냐고. 다 안 됐잖아 외칠 때마다. 근데 이건 왜 되냐고. 우리 교과서는 그래요.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열심히 했더니 이권 수호했다는데 사실 상황으로 보면 아까 조선의 땅 저령도를 러시아가 요구했으나 로젠 리시 협정에 따라 요구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철회한 거야. 로젠 리시 협정 때문에 독립협회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요거 뒤에 러시아 군사고문단도 물러가라 했더니 진짜 물러가요. 아까 그랬죠? 고문단 철수화시키기로 했거든요. 한러은행도 폐쇄하라 했더니 폐쇄가 돼요. 독립협회 업적인데 그걸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좀 미안한 얘기지만 독립협회가 외치든 안 외치든 철수할 내용들이었던 거야. 심지어 놀라운 일이 생기죠. 공부 잘하는 학생 알아요. 갑자기 일본이 석탄 저장고 기지를 철수해요. 근데 독립협회가 막 놀라죠. 왜? 독립협회는 일본하고도 친하거든요.
쟤네는 러시아 물러가라고 했지 일본 물러가라고 안 했거든. 근데 갑자기 하지도 않았는데 일본 석탄 저장고도 철수해요. 왜 그러지? 이 얘기가 생기는 거죠. 그 상황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 상황 파트 잘 보시고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됐죠? 자, 정말 죄송합니다. 끊어야 되는 거지. 제가 나중에 붙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독립협회는 요구했죠? 근데 효과가 사실 난 건 로젠 이 시험점 때문에 났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근데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한번 잘 보세요. 이때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독립협회는 입헌군 주제를 꿈꿨죠. 친러파는 수구파가 됐죠. 근데 고종이 둘 다의 공통점이니까 황제의 나라를 선포는 했는데 어떤 길로 갈지 고종도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2년간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다 어떻게 돼요? 여기 여러분은 밑에다 쓰시면 돼요. 5번 쪽에다가 저는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5번 하지만 나중에 만민공동회에서 당시 독립협회와 친한 박정양 내각을 거기에 참석시켜서 관민 관리까지 참석하는 관민공동회를 연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왕한테 헌의육조라는 것을 올렸는데 왕이 어떻게 해요? 오케이 해요. 지금 뭐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의회가 설립될 수 있는 일이 생긴 거죠. 이거 생기면 입헌군주죠. 심지어 이 의회에 해당하는 중추원 선거 날짜 D-Day도 잡았어요. 이 날 선거하면 최초의 의회, 하루만 가더라도 최초의 의회는 그게 되는 거죠. 그대로 갈 수 있었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갑자기 이에 위기감을 느꼈던 칠러 수구파가 고종한테 저들이 얘기하는 의회는 입헌군주제 영국과 같은 의회가 아니라 옛날에 서재필, 지금의 박정현 다 미국 갔다 왔던 애들이고 그들은 미국은 어떤 나라예요? 왕이 없는 나라 공화정이다. 그래서 반대파에서 어떻게 해요? 공화정을 세우려는 게 목표다라고 독립협회를 모함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권력이라는 게 당시 고종 황제가 만약 공화정 되고 박정현이 대통령 되면 당신은 그냥 늙어 빠진 늙은이 된다. 의 말에 찔끔해서 마음을 바꾼 거죠. 그래서 당시 어떻게 해요? 당시 보부상들로 이루어진 황협회에게 보부상단체죠. 그리고 플러스 군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해산당해요. 저항도 하고 했으나 나중에 군대를 이길 수는 없었던 거죠. 나중에 어떻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 189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군대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독립협회가 해산당하고 해체당해요. 그게 중요한 게 이때 해체. 1898년 크리스마스면 이 12월 28일이면 거의 끝났죠. 98년. 그리고 나서 바로 1899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알게 돼요. 이때 뭐가 나와요? 바로 뭐가 나와요? 대한제국 헌법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제가 나오죠. 원래 헌법은 나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나와야죠. 근데 대한민국 국제는 대한제국 나오고 나서 2년 뒤에 나와요. 2년 뒤에. 왜 2년 뒤에요? 이것을 학술적으로는 대한제국 정치체제 논쟁이라고 하는데 고종이 어느 길로 갈지 2년 동안 고민하다가 거의 독립협회 말대로 해서 입헌군 주제 갈 뻔했으나 나중에 마음을 급히 바꾼 거죠. 그리고 독립협회 해산시키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대한제국은 어떤 나라? 러시아식의 짜르의 나라로 가기로 한 거예요. 즉 대한민국 국제 공부 많이 해보는 학생 알죠? 황제권을 무한히 강화시킨다. 대한제국은 만세불변의 황제국이다. 대한제국의 행정, 입법, 군사, 외교권은 대한제국 황제가 가진다. 모든 것 대한제국 황제가 다 가진다. 러시아 짜르식이 된다는 거예요. 즉 대한민국 국제는 뭐예요? 러시아식의 짜르식으로 간다는 걸 의미하며 독립협회의 패배를 의미하는 사건이에요. 독립협회 해체되고 몇 달 뒤에 이거 발표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한제국이 나왔으나 헌법은 2년 뒤에 나오는 이유가 이 사이에 긴 싸움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어서 한다면 대한제국 시기에 광무연호를 썼는데 연호를 쓰는 시기의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해요. 이 광무개혁의 슬로건은 뭐냐? 구본신참이에요.
갑오 을미 개혁이 너무 급진적이었다고 비판해서 점진적인 개혁. 그래서 어떻게 옛구자를 써서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은 참고만 한다. 새로운 건 서양 것이죠. 옛 것은 뭐예요? 대한제국의 옛 것은 조선 것이죠. 조선이 어떤 나라예요? 왕권이 강했던 나라죠.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권은 어떻게 해요? 근대적인 회사 만들고요. 회사를 도와주기 위한 은행도 필요하죠.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인 한성은행, 천일은행. 그거 막 통합되면서 완전 직계는 아니지만 지금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으로 이어져요. 어쨌든 은행도 만든 거죠. 플러스 회사, 학교, 그리고 중학교 만들고요. 이때 중학교는 중고등학교 합친 게 중학교예요. 대한제국 때 중학교 만들고요. 그리고 플러스 공장 돌리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실업학교, 공고상고죠. 그래서 상공학교나 광무학교 같은 거를 만드는데 가끔 광무학교 얘기하면 학생들이 광무학교, 광무, 대한제국이다 라고 하면서 대한제국이다 하면서 문제를 잘 풀어요. 제가 보기에 정말 엄청난 오개념을 갖고 있는데 문제를 맞추는 게 더 놀랍죠. 왜? 그 당시에도 그렇고 광무가 대한제국 황제의 연호를 1개 실업계 공고가 황제 연호를 쓰니? 니들 돈 많이 벌어봐. 나중에 대통령 이름 따서 학교 이름 지을 수 있니? 이명박 학교, 박근혜 학교, 문재인 학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요. 나 장난. 하물며 조선시대에는 왕의 이름 휘도 이름도 한자를 못 쓰게 하는데 황제의 연호를 1개 공고 이름으로 간판을 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광무학교는? 광무의 광자가 한자가 달라요. 광자는 광산 광자에 힘쓰는 무자. 광산에 힘쓰는 학교, 광산학교예요. 그래서 채굴, 재련기술 배우는 학교예요. 선택 과목으로 잘 뽑아내기 화원 이런 거 배우겠죠. 그 학교라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도 맞추는 애들이 신기해. 대한제국 광무. 아니에요. 광산학교예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대한제국 시기에 이 시기에 양전사업을 해요. 양전사업은 원래 알고 있죠. 양전사업은 어느 시기나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게를 발급했다는 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 언젠가 선택지로 꼭 나와요. 구평이든 수능이든 나올 거예요. 나왔는데 틀리는 또라이는 되지 맙시다. 지게 발급 너무 중요하다고. 지게 발급이 뭐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에요. 꼭 잊지 마세요. 지게. 땅짓자라 생각하고 그냥 외우신다 생각하세요. 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고려나 조선은 관념적으로 왕토사상 모든 땅이 왕의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려시대 전식과 조선시대 과전법 토지제도 개혁할 때 어떻게 해요? 과전법 할 때 어떻게 해요? 검문세족의 땅 그것들 다 가져다가 토지대장 다 불태우고 신진사대부를 주는 게 왜요? 이 땅은 고려나 조선 천년 동안 이 땅은 다 왕의 땅이고요. 여러분 왜 세금 내는지 알아요? 고려 조선시대? 국민의 납세 의무. 야 무슨 납세 의무야. 모든 땅이 왕의 땅이고 네가 그 땅을 지금 쓰는 거라고. 사용권을 쓰고 있다고. 그래서 세금 생산량의 10분의 1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검문세족 땅을 과정법에서 신진사자한테 줘요? 내 땅을 얘 거에서 얘로 바꾸는 게 집주인이 바꾸는 게 뭐가 이상하냐고. 내 땅인데. 그래서 정근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제도 개혁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국가가 이 땅은 왕도 어찌할 수 없는 너의 땅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공식 문서 지게를 준 거예요. 이게 최초예요. 고려조선은 땅 문서 있잖아요. 땅 문서는 국가가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얼마 받고 누구에게 수결하여 이 땅이 내 땅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재판 나면 양반이 유리하고 농민들이 땅을 뺏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글 잘 알고 권력 있는 양반들이 이 땅 내 땅이라고 우겼을 때 소송이 붙으면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그런 거죠. 근데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네 땅이라는 문서를 처음으로 대한제국 때 지게를 발급한 거죠. 물론 러일전쟁 때문에 다 전국적으로 발급은 못했으나 어쨌든 큰 역할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아니면 근대적 토지 소유권의 시작이 언제가 돼요?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가 시작이 돼버려요. 토지조사 사업.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거 하기 전에 이미 대한제국 때 우리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갖고 백성들한테 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러일전쟁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했어요. 중단됐죠. 자, 다시 그러면 이 뒤에 놓게 이게 맞든 독립합하든
칠러스 후파 말이든 누구 말이든 저는 관계없어요. 둘 다 한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잖아. 우리의 최고의 카드는 뭐예요? 일본 메이지 유신처럼 우리도 근대적 개혁하면 광무개혁으로 대박을 내면 되는 거죠. 지금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 땅을 서로 안 먹기로 지금 협정을 맺은 상태라 세력 균형 상태고 이때 우리는 개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런 찬스죠. 문제는 뭐예요? 더럽게 재수없죠. 왜? 대한국제 나오고 1900년. 세계사 하는 학생들은 알죠. 동아시아사도 알 텐데 바로 1900년에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요. 의화단. 중국 애들이 쿵우하는 의화단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서양인들, 서양교회를 공격한 거죠. 서양교회에다 불지르고 서양인들을 죽여요. 그러자 이에 놀란 서양이 어떻게 해요? 7개 국가가 자기의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에다 군대를 파견했고 1900년 의화단 사건 때문에 중국은 거의 절반 하프 식민지 상태가 돼버려요. 문제는 뭐예요? 당시 러시아도 출격한 거죠. 연해주의 러시아 땅이죠. 러시아 백성들이 있는 만주 지역을 러시아 백성 지킨다고 출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로젠-리시프전에서 만주와 조선은 서로 건들지 않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러시아가 이미 들어온 거죠. 이 의화단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균형이 러시아 쪽으로 어떻게 돼요? 러시아 쪽으로 균형이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급히 제1차 영일동맹이 맺어져요. 영국이 일본을 지지해 준 거죠. 이해돼요? 이걸 이해 못하면 1902년 럴전이 터지기도 전에 왜 1차 영일동맹이 왜 맺어지지? 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1903년 어떤 일이 생겨요? 러시아가 압록강 하구에 있는 마을 용안포를 불법 점령해요. 뭔 뜻이에요? 만주 쪽에 군대 가 있는 상태에서 영국이 너 일본 건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러시아로 기울어진 걸 영국이 힘을 실어주면서 균형을 맞춰놨더니 러시아가 다시 한번 도발한 거죠. 원래 만주가 아니라 이젠 조선의 땅 용안포를 불법 점령해버려요. 러시아 입장에서 뭐야? 일본한테 우리 이거 먹었는데 어떻게 꼽냐? 쳐보든가 쳐봐 막 이런 거죠. 때려봐 열받는 것 같은데 막 이런 거죠. 그러자 정말 1년도 안 지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지죠. 이 전쟁은 우리한테는 비극이에요. 러시아와 일본 누가 이기더라도 우린 둘 중 한 나라 식민지가 되거든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세력 균형을 이용한 상태에서 세력 균형 상태에서 광무개혁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군대를 키우는 거였는데 근대적인 회사도 갖고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워야 되는데 불과 1, 2년 만에 균형이 깨지면서 중국 애들 의화단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전쟁을 돌입하면 우리한테 5년밖에 안 되죠. 5년 내에 끝내는 게 쉽지 않았겠죠. 결국 어떻게 돼요? 망국의 길로 가요. 대선은 여기서 끝났다고 사실 봐야죠. 힘든 상황이 됐어요, 사실.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앞에 있는 사건의 순서뿐만 아니라 독립협회 새로 보시고 그리고 대한제국 보시는데 그 사이에 독립협회와 칠러스파의 세력 균형을 이용해서 하는 게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 이 둘 사이에서 고종의 고뇌 그리고 독립협회의 패배가 대한제국이 전제 군주 러시아식으로 간다는 뜻이었구나. 그 흐름까지 그래서 러일 전쟁이 커지는 긴박한 상황까지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시면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내용까지 가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밑으로부터의 근대우적 운동에 있어서 독립협회의 해산은 영국식 입헌군주제 운동의 좌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제국이 러시아식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수준 높은 수업을 들으신 거예요. 깊이가 다르고 한국사 수능을 맞춘다가 아니라 역사를 보는 눈을 키우고요. 제가 수업 때마다 꽤 많은 내용 이런 형태로 해서 꽤 큰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큰 틀을 보여주는데 그 틀을 갖고 시야를 넓히시고 사건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것을 현재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안 그러면 단순 암기가 돼요. 그러지 않도록.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